이정현 교수님 모시고 나누어 보는 중국 관련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질문. 한국에서도 이제 톱 뉴스가 되었던 사안이에요. 메릴랜드주, 미국 메릴랜드주 그 캠프 데이비드 그 대통령의 그 별장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그 군사기지죠. 군사기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이제 삼국 정상이 회담을 열고 뭐 사실상의 이제 준동맹에 준하는 이 협력 체제를 구축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관계를 아주 돈독히 다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삼자 동맹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삼국이 뭐 안보 협력, 경제 협력 말고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표적으로 삼는 대상이 명시적으로는 이제 뭐 북핵 위협, 핵 위협을 가한다고 뭐 하는 북한이겠지만 이제 그 너머에 중국이 있다는 거는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 매체에서는 아주 발끈하고 굉장히 날선 논평을 냈어요. 그 이제 관영 매체 신화가 낸 논평을 보면은 제가 이제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영문판에서 그 논평을 이제 봤더니 뭐 이제 삼국 정상이 사실상 중국을 위협하겠다는 목적으로 회담을 열었고 이 안보 협력이 폐쇄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인 지정학적 파벌을 만들 것이고 그래서 뭐 분열을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한국을 향해서는 특히 미국의 안보를 너무 기대지 마라.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되면은 악화되고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경고, 뭐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 중국의 반응들 가운데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보면 좋을지 이거를 특히 교수님한테 좀 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 외교 그 뭐 정책 기조라고 할까요?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조마조마하거든요. 너무 한미일 동맹 특히 한미 동맹에 너무 모든 거를 다 걸고 중국과는 너무 반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긴 한데 요거에 관해서도 혹시 뭐 코멘트 해주실 게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아, 이것도 아주 긴 주제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저희가 이 한미일 동맹에서 볼 것은 뭐 미국과 음, 일본에 관한 관계도 있고 모든 게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번에는 이제 시간상 문제도 있으니까 한국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음, 음, 우리가 한미 관계 그리고 환중 관계 방정식을 들여다보면 네. 사실은 아주 간단한 방정식이에요. 어, 친미는 반중이고 아, 반중은 친미고 친중은 오케이. 반미다. 네네네. 중국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환영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인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충분히 예측 음, 가능한 범위였고 사실은 어커스나 음, 칩 동맹 같이 실체가 있던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이렇게 동맹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런 협력 체제보다 이번에 데이비스 선언은 어떻게 보면은 명목적인 선언에 불과한 거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명목적인 거고 이제 그 후속 조치로 어떤 게 생길지는 모르지만 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명목적이고 기계적으로 그냥 반응을 한 거고요. 뭐 이것은 뭐 중국이 환영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은 맞습니다. 이러한 선언과 협력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국가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미중 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 동맹국. 이 관계에서 최고 수혜를 받는 국가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영국이랑 유럽은 이제 러시아의 가스도 못 배달받고, 음, 뭐 이제 뭐 겨울에 얼어 죽는다 어쩌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무역이 활발했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일본은 좀 상황이 낫긴 하지만 음, 한국 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무역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런 중국과, 그렇죠. 상황에서,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 예외적으로 경제가 지금 아주 호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신냉전 분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최대로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음, 제가 집중하는 거는 우리가 한국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을 비교를 해본다면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적이 아닌 국가, 그리고 동맹국한테는 잘해준다는 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해서 음, 미국 편에 붙으면 미국이, 뭐, 일본이나 한국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뭐 자기네 기업으로 대체는 하진 않잖아요. 음, 자유경제를 통해서 미국의 시장 논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음, 도요타 자동차가 잘 나가면 그 음, 도요타 자동차를 생산하는 일본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일본조차도 우리의 경제체제의 일환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같이 음, 상승 기류를 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음, 중국은 그럴 의도가 없어요. 중국이 만약에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나 미국이랑 너무 붙는 거 이상하니까 중국한테도 좀 붙어볼래 음, 하면서 친중으로 만약에 다가선다고 생각을 음, 해봅시다. 음, 그러면 저희가 음, 친중이라는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중국의 내수 시장을 원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친중을 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가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의 체제라고 볼까요? 지금까지 중국이 해온 방향을 봤을 때 그렇지 삼성 같은 않겠죠. 경우에도 기술이 뛰어난 외자 기업들을 유치한 다음에 그 기술을 중국이 따라잡게 하고 대체한 음, 다음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0년 조약을 맺고 20년 후에는 음, 모든 공장과 기술들을 이전한 다음에 떠나야 된다. 이것이 음, 바로 음, 미국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해가지고 중국한테 불만을 갖는 상황이었고 WTO 음, 정신에도 위배되잖아요. 근데 음, 음, 중국은 제국으로서 아주 관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음,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편을 들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음, 우리가 중국이 이제 설정해 놓은 경제 체제라든지 안보 체제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한국은 이 체제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 현재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친하게 지낸다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네, 네. 이제 정치학 교과서에서도 보면 이제 소국이라고 하는데 있죠. 한국처럼 스몰 컨트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브리징이라 해서 음,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하고 네, 둘을 연결하는 역할. 두 네. 번째는 밴웨거닝이라 해서 음, 음, 한쪽에 붙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네, 네. 역사적으로 밴웨거닝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브리징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예를 네, 들어 뭐 네. 태국이 독립을 뭐 유지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거 음, 아니면 근데 음, 특히 브리징은 우리가 두 체제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음,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중국 쪽에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음, 중국의 경제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중국에 종속되고 싶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중국 음, 체제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음, 데이비스에서도 이제 남중국해 얘기를 했지만 음, 사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남중국해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중국 학생들조차 놀라요. 우리의 남중국해가 이렇게 넓은 곳이었어? 아, 나는 남중국해라 하길래 해남도 근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남중국해가 인도네시아까지 뻗어져 있거든요. 아, 인도네시아는 저 밑인데 필리핀과 베트남 뭐 이런 곳은 자기 영해가 그러니까 공동 수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중국 아, 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아,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와서 강화도가 우리 땅이라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강화도 음, 우리 음, 땅이고 강화도뿐만 아니라 백령도 이런 데도 우리 땅이니까는 여기 한국 배 출입하지 마라. 미국 음, 미국 뭐 예전에 해상 훈련했던 사람들 전부 다 떠나라 했을 때 음, 우리가 음, 이런 중국의 안보 형태나 경제 형태 음,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은 다른 나라 국가들을 쳐내는 이런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기 때문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음,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간을 본다는 것은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네, 매우 비현실적이고 해서도 안 되는 아, 거고요. 음,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착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간을 보는 한국이 미국이 항상 받아들여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우리는 음, 지금까지 간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음,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좀 친중을 한 적도 있었다가 친미를 한 적도 있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중국은 무서워해요.
내가 미국하고 간보다가 중국하고 음,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중국이 안 받아주겠지. 음, 라고 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데 우리는 반대로 미국은 항상 우리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특히 미국 진보당들이 이제 리버럴들이 동맹에게 어느 정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죠. 음, 왜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미국은 적이 없었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간보는 음, 거야. 자기들이 음, 피해 큰 뭐 없으니까. 자기들의 예, 피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국을 그렇게 뭐 중요시 여기지도 않았고 피벗 음,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음, 지금 중국 GDP가 미국의 7, 80%를 따라왔고 음, PPP 기준으로는 중국 GDP가 미국보다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바이든까지 신냉전의 분위기를 동맹국한테 점차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음, 음, 미국이 90년대와 2000년도 초반에 했던 그런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할까? 음.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이거든요. 예를 들어 네. 트럼프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지만 노골적으로, 사실 그렇죠. 바이든도 트럼프와 비교해서 대중국 정책이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네, 근본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냉전 시대 만약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6, 70년대로 돌아가서 그 냉전 시대 때 미국이 동맹국이 그렇게 간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어 그때도 관용적이었나요? 그때는 관용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랬겠죠. 그렇지 않았겠죠. 이제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돌아오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사이에서 간을 보는 지금 간을 본다는 건 좀 이상한데 균형을 잡는 행위가 음, 음, 마치 미국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네, 이번에 이제 미국 국회에서 이제 대중국 커미티를 만들어서 네, 싱가포르에 와서 이제 싱가포르 학자들과 관료들을 보는데 그 음, 자리에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음, 음, 그분들도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었는데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클리어하게 두더라고요. 일본은 대만이 어, 전쟁 났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국가이고 한국은 네, 사실은 안 도와줄 것 같다. 한국은 지금까지 해온 행동이 있어가지고 미국한테 음, 크게 어태치드가 되어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더 간을 본다는 거는 사실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중국을 균형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이유로 제가 정부가 음, 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음, 조금 불안한 거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너무 우리가 동맹을 확실히 하면서 미국에 요구할 게 있으면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는 조금 우리가 일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한 번도 미국에 대적한 적이 없잖아요. 음, 워싱턴 선언부터 해가지고 뭐 갑자기 음, 환율을 2배 띄우라 음, 했는데도 음, 오케이 했고 근데 음,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을 잘해주는 거는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음, 지금 와서 한국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변한다는 거는 디렉션은 맞는데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을 못 챙긴다는 거죠. 일본처럼 우리도 모든 걸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칩 동맹도 들어가고 뭐 이 협력 체제도 참여하고 뭐 중국에 반도체도 안 팔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와서 들어간다는 거 미국 입장에서도 신뢰성에 이득이 없는 거죠. 그렇기 아, 때문에 네, 우리는 좀 더 강력하게 일본보다 강력하게 음, 우리가 삼성이 중국한테 칩을 못 파는 게 있으면 음, 강력하게 우리한테 어떤 거를 줘라. 전략적으로 좀 보전해달라. 접근해야 어, 되는데 이 어, 전략을 지금 정부는 너무 뭉뚱그려서 일본처럼 미국한테 잘해주면 언젠가 우리도 잘해주겠지라고 하지만 미국 음, 정치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자체도 진보 쪽으로 변하면 또 중국과의 물꼬를 트려고 하려고 시작하는 다시, 순간 그러겠죠. 미국에서 다시 미국과의 신뢰도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음, 미국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은 음. 손해는 손해도로 보면서 이득은 못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지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근데 생각하고 진짜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딜레마네요. 음, 되게 음. 상황이 뭐 이게 뭐 그렇죠. 소위 소국이 어쩔 수 없는 그 지정학적인 뭐 운명이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아까 그 음, 하신 말씀 중에 미국 관료들이 미국 그 국회의원들이 하원 의원들이
일본은 정말 100% 신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만에 참전을 해서 그 중국과 막 전쟁을 벌인다면 일본은 도와줄 거야.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순진한 말일지 몰라도 전쟁이 났을 때 최대한 아무튼 안 말려 들어갔으면 싶은데 만약에 저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이 중국 견제에 써먹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본처럼 전쟁이 나면은 대만 해협에 바로 뭐 파병을 해서 막 전쟁에 뛰어들 거야. 그런 신뢰는 한편으로는 안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음,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느낀 것 중 하나는, 한국 음, 정치에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는, 미국 정치인들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을 주둔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근데 한국 정치인들은 사실 특히 이렇게 리버럴 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도 미국의 아태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둔을 하는 것이다. 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원해서 한국에 주둔돼 있는 거지, 뭐 한국 때문에 주둔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이 대만 해협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만약에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대만이 필요가 없는데 미국이 대중국 간의 아태 전략의 희생양으로 우리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 전쟁을 피해야 되는 거죠. 음, 하지만 그렇긴, 대만이 우리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사실은 엄청 대만 중요한 곳이죠. 해협이 한국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지난 한국이, 1편에서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대만 해협 막히면 이제 중국 눈치 보면서 통과해야 되거든요. 음, 음, 아니면 일본으로 돌아가던가. 음, 그러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든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북한과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던가. 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음, 대만이 사실 한국한테 아주 크리티컬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쟁을 시작하면은 이런 희생들이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없으니까 사실 음, 우리한테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기는 거죠. 음, 음, 그러면 그게 바로 컬렉티브 액션이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컬렉티브 액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해요. 나는 그렇죠. 손해를 보지 무임승차를 하고 않으면서 싶어 하죠. 이득을 얻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미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음, 우리가 이용당해야 된다는 정치적 나레이션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너무 도와주고 싶지만 북한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나레이션이 되는 거하고 음, 우리는 미국의 전략의 희생양이 되면 안 음, 되겠다라는 음, 나레이션은 같은 결과이지만 음, 다른 음, 의도를 미국 정치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미국한테 음,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음, 더 음,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마워한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간이든 쓸개든 전부 미국한테 줘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음, 음. 나레이션은 고마워하면서도, 고마운 척. 나레이션은 명목상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그 이득은 얻어야 돼. 뭐, 당연히 이건 어렵지만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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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저희한테는 베스트라는 거죠. 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왜 음, 지금은 방정식이 굉장히 간단한데, 친중 음, 반미. 그래서 그 안에서 음,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도 없고 여지가 없는데, 음, 음, 좀 더 복잡하게 서로 연동되지 않는 좀 복잡한 방정식을 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해보면 좋겠다라고 네, 하셨을 때, 제가 속으로 그게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음, 음. 그거의 하나의 예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